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제주 지역 선거운동 책임자 4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번 대선 판세 각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 분씩 얘기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0초씩 인사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 이제 어느덧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비전을 국민들께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물론도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시대정신도 이재명입니다. 오로지 실력과 실천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준 이재명 후보가 이번 20대 대통령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고경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이번 대선은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국회의 그 밀어붙이기식 처리, 부동산 실정 등 현 정권이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대선의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정의 아이콘으로 부각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을 얻어서 이번에 필히 당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제주도민들도 그러한 열정에 함께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현 정부와 그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거는 이미 민심에서도 여론조사에도 나왔고 그 심판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 5년 전 촛불로 일어선 정부인데 그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뭘 하나 잘했고 하나 못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무덤에서 보수 세력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던 것이고 이것을 이번 그 민주당이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덕규 국민의당 제주선대위원장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는 항상 시대적 과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는 선진국으로의 안착입니다. 선진국이 단순히 GDP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의 고도화가 우선돼야 됩니다.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시켜야 됩니다. 대량 생산 시대의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최선의 후보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마 뜨거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대선 후보들의 제주 공약을 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각 후보별로 핵심 제주 공약을 하나씩 추천받았는데요. 그 공약을 발표한 뒤 다른 세 분이 반론하시고 발제자가 재반론 그리고 다시 세 분이 재반론하면 발제자가 최종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고경실 위원장부터 시작하죠. 윤석열 후보의 관광청 설립 공약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먼저 고 위원장이 1분간 설명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가 뭐 방송 토론에서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에 대한민국의 관광청을 설립을 해서 제주도에 배치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는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을 생명산업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고 미래 먹거리도 이 산업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더 질적인 발전을 이룩해야만 우리 제주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대선은 언제나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약을 잘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주의 관광청이 반드시 설립에 대해서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중심이 제주도에서 부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민과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관광청 설립 공약에 대해 들어보셨는데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1분씩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병수 위원장님. 관광청 설립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독일, 영국, 뭐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보니까 거의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고 문제는 관광청을 설립했을 때 그 지역 상권 정도나 인력 정도가 도움이 될 것이지 과연 제주도 관광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가장 궁금한데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시원한 제주 바람과 한라산을 보니까 전기가 솟는다.
보셨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자고 합니다. 그 제2공항은 환경 파괴입니다. 수많은 곶자왈과 제주 동굴들, 그다음 오름들을 10여 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 행위인데 그러면서 관광청을 설립해서 제주 관광이 발전할 것인가? 못합니다. JDC 보십시오. 제주 국제개발센터 같은 경우 보면은 도시개발센터 보면은 이미 많은 그런 개발을 하면서 땅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답한다센터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죠. 제주도를 망쳤는데 그럼 JDC하고 관광청 사업이 영역이 네. 합쳐지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그걸 좀 네, 고맙습니다. 궁금해합니다. 다음 현덕기 위원장님. 예, 관광청. 지금 이제 고병수 위원장이 유럽의 각국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 행정 조직하고 같은 조직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건 상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청은 중앙행정부서의 외청인데 청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병무청,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과 같이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업무에 특화된 공무원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관광에 관련된 행정이 그와 같이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닐 텐데 일반 행정 조직과 분리된 관광청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행정 업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추어가 급조해서 내놓은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 조직일 뿐만 아니라 관광청을 제주에 유치한다고 해서 제주 관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문대림 위원장님 1분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께서 제주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는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 체계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 그리고 관광산업의 융복합성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광행정 관련 컨트롤 타워를 제주에 두신다고 했는데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에 있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서울에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도 서울에 있고 관광청은 제주도에 있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 그리고 관주도의 관광을 열어가는 시대에는 이미 정리가 됐고 관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서 민간의 영역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뜻은 존중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의 공통 의견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정부 조직법에 과연 맞느냐, 아마추어적 생각이다라는 거하고 제주 관광에 직접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뭐가 도움이 되냐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답변하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입법부하고도 협력이 돼야 될 겁니다. 단독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JDC하고 이게 우리 고병수 위원장님 질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JDC는 제가 보기에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리조트 건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많이 했는데 앞으로 뭐 해야 될 일은 많죠. 문제점도 많고. 그런데 관광청을 설립한다는 것은 인프라와 소프트 마케팅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관광공사가 강원도에 있어서 생각보다 강원도가 관광이 제주도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대림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이게 여러 군데 정부기관이 나눠져 있어서 과연 이 혼합적인 어떤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지방의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경제하면 네, 마무리해 국가, 주시죠. 네. 관과 민과 이런 게 협력 시스템을 경제 발전의 주체로 잘 설정해 나가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제주관광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주관광청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시 세 분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병수 위원장님. 관광청을 뒀을 때 저는 관광청이 아니라 그런 사고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주관광청이 아니라 관광청 할아버지가 와도 관광이 발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중앙정부의 정치 논리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광청의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제주도 관광과 무슨 관계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현덕기 위원장님 역시 30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관광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 조직이 담당할 행정 업무가 뭔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아까 우리 이제 고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청이나 이런 거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관광공사나 이런 어떤 홍보 마케팅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상 그 정부의 외청이라는 거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건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그게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에 무슨 어떤 관광의 실익이 있는지도 보이지가 예,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대림 위원장님. 저는 관광행정의 컨트롤 타워를 정부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 주신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제주도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던질 수 있어야 진정 제주도의 관광정책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관광 패터리 자체가 요즘 민간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 구분이 매우 애매해졌습니다. 제주의 관광을 이끌어가고 있는 981 파크라든가 다자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광 산업으로만 규정 짓기에 매우 애매한 관광 산업과 IT 산업이 결합, 네, 마무리해 주시죠. 건축업이 결합. 그러니까 융복합적인 산업 형태로 관광이 주도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관광만 떼어내서 고맙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경실 위원장의 최종 답변 들어보시죠. 1분입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국가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왜 관광청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의 관광 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미래 발전 정책 발굴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관광청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하듯이. 그래서 제주도에서 현장에서 관광 비전을 국가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 인문 자원이 부족하다. 관광 생태가 침해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광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이거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방 정부와 협력적 민간 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정의당 고병수 위원장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환경수도 지정 공약을 가지고 오셨네요. 먼저 1분간 발제해 주시죠. 예. 저희는 심상정 후보가 제주도를 환경수도로 공식 지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환경수도 공식 지정이란 말은 지금까지 제주도를 말로만 평화의 섬이라 하면서 강정호의 해군기지 짓고 그다음에 제2공항 만들어서 공군기지화 하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환경수도 여기서에 대해서는 환경과 생태를 상을리고 농업을 생태 농업을 지원하고 관광을 그리고 생태 관광과 이야기가 있는 관광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발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바뀌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 조례들이 정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후 부지사를 저희는 두려고 합니다. 이 환경수도에 걸맞는 역할을 제주도에서 적절히 해낼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또 환경 영향 평가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네, 강화하고 좋습니다. 녹색, 시간 입도세 됐습니다. 네. 이거를 좀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의 환경수도 공약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덕기 위원장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수도란 말을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단순한 구호 아닙니까? 마치 2011년에 있었던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정 하던 그 소동이 떠오릅니다. 환경수도가 되면 지금과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환경수도에 사는 제주도민에는 어떤 구체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제주도가 환경수도가 되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컨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천반이 있는 순천은 뭐로 불러야 되는 겁니까? 환경지자체인가요? 그리고 기후부지사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이게 기후변화가 아주 핫한 이슈인데 과연 기후부지사, 제주도 부지사가 대한민국의 기후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본말이 선우가 맞지 않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호는 좋지만 내용이 실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대림 위원장님. 저희는 그 환경수도 공약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수도의 법률적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의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도가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계 환경수도를 누가 지정을 할 것인가? 어떤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공허한 메아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상실감들이 주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수도는 우리의 의지고 앞으로 이제 생태 환경 시대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선언보다는 우리의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환경수도 선언 이후에 환경에 관한 교육, 환경에 관한 산업의 연관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환경수도로서의 면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경실 위원장님. 그 환경수도에 대한 이야기는
도에서도 2010년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2013년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2018년도 중앙환경부하고 제주도하고 동부가 환경수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수도라는 말이 뭐냐?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고병수 위원장님이 그 말씀 중에 디테일이 없어요. 과연 환경수도가 되면 어떤 기준, 어떤 것들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예산을, 국고 예산을 지원해서 제주에 어떤 요건들을 갖춰줌으로써 환경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디테일이 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면 저희가 도에서도 추진했었지만 제주가 환경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이 공통적인 의견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구호다 이런 비판입니다. 1분 재발론 저에게 드리겠습니다. 30분만 주면은 디테일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1분 또는 30초밖에 안 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언적 의미의 수도, 환경 수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모든 지원을 하는 그런 그 환경 수도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이 지난 정권이나 지난 시기에 말했던 그런 선언적 의미랑 분명히 다른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조례도 바뀌고 하면서 전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한다. 이런 것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세 분의 의견 30초씩 드리겠습니다. 현덕기 위원장님. 예, 여전히 개념을 못 잡겠습니다. 그 환경 수도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도시들을 이끌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환경 국가로 나가는 정말 수도의 역할을 하는 건지 뭐 환경 중심 도시가 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어떤 특별한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인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환경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공약이 나와야지 구호성의 공약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대림 위원장님.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놓고 볼 때 환경 수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모자람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문명 시대에서 자연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생태문명 시대가 열려가고 있고 그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제주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주도의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생태 환경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각종 정책, 각종 제도들 그것들이 결국 환경수도로 인식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의 일부라고 봐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 개념만을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죠. 지나치게 구체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네. 저희 민주당이 환경수도 플러스 환경산업을 통해서 네, 고맙습니다. 이따가 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경실 위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환경수도에 대한 계획 수립과 평가 이런 시스템이 조례로 이미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과연 여기에다가 국고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니까 아까 뭐 환경 산업이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가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해양 쓰레기 문제라든가 뭐 농업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번에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병수 위원장님 최종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제주만의 제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제주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조례 봤거든요. 조례 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생태 환경,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제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식 선언과 더불어서 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현덕기 위원장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제2공항 조기 착공, 신항만 건설 아주 뜨거운 공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분 발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인데요. 이걸 이렇게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제주도가 한반도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제일 끝에 있는 전초기지입니다. 만일에 제주도가 서해나 동해나 있었으면 중국이나 일본하고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일에 이 타이완처럼 크기가 컸다 그러면 아마 본토하고 사이에 끊임없이 독립에 관련된 분쟁 지역으로 남았을 겁니다. 지금의 제주도가 이 위치에 있고 이 정도 크기가 있다는 건 어쩌면 그 하늘에 내려준 제주도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국내 항공 보통 그 이용 객수가 1년에 3천만 회 이상이 됩니다. 왕복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면 1,500만 명 이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항공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도는 동북아 해상 항로의 중심입니다.
섬 지역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연결성을 갖춰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이 공약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다른 출연자분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장님. 네, 안철수 후보님의 공약인지 우리 현덕규 위원장님의 생각인지가 정확히 구분이 안 돼가지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는 건설은 필요하나 도민 합의하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와 환경부 간에 전략영향평가서를 놓고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 그 보완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보완서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덕규 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조기 착공이 가능할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논란거리 여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다만 이제 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제주도가 산업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물류에 관한 접근들이 너무 부족했고 특히 항만 물류에 관한 접근 더욱이 중요한 것은 도심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항만의 착공은 조기에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경실 위원장님. 제주도가 그동안 관광을 발전시키려면은 다각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뭐 지금 중국 일면도 내국인 관광 중심으로 제주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태평양 시대를 나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동남아 나라들도 우리 관광 고객으로 모셔야 되는 이런 시대에 달고 있다. 현재 공항이 제가 보기에는 소음공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확장성이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2공항의 빠른 착공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윤석열 후보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지적하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성이 확실히 부족하고 구호성 이렇게 도민들에게 어떻게 표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공약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고병수 위원장님.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시려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요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도민들이 반대하고 그다음 환경부가 반려한 그런 사업을 왜 아직도 그 밀어붙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이미 그 2시간 30분 이내에 항공기를 뜨지 못하게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철도에 비해서 20배 탄소 배출을 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제2공항을 만들었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 그 탄소 배출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네, 지금 도민 합의 안 됐다, 도민 반대 있다라고 하셨고요. 구호성이다라는 비판도 하셨습니다. 제발로 하시죠. 예, 구호성이 아니죠.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와 여론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입지의 성산 주민의 여론이 제일 저는 이제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책임 있는 정부라 그러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무조건 돌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른 문제 좌고우면 할 거 없이 바로 이제 한다는 얘기, 실천을 한다는 얘기고요. 우리 고병수 위원장님께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는데 철도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다. 당연히 그렇죠. 제주도에는 근데 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육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철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2공항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2공항을 현재로 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재발론 드리겠습니다. 30초씩 문대림 위원장님. 네, 문재인 정부는 책임 있는 정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전략영향평가를 제출을 했고요. 그 과정에 환경부 검토를 가져가지고 반려입니다. 부동의가 아닙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 반려 사유가 현재 극복 가능한 사유라고 해서 보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말이면 그 보완서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나는 옳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대선 기간이라고 해도 이것을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도민 갈등에 다가서는 길이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경실 위원장님. 어쨌든 저는 제2공항이나 항만 건설이 빨리 이룩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크루즈 선박이라든가 앞으로 관광객이 다양한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근로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관광 소득이 연간 6조로 나가다가 4조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제의 압축된 이 시대를 빨리 준비 시기로 삼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면서 경제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것도 정치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보여집니다. 고병수 위원장님.
그 아까 현덕교 위원장님이 좀 잘못하시는 게 제주도에 철도가 없다고 해서 비교되는 게 아니고 그 탄소 위기, 기후 위기 문제는 전 세계 전국의 문제입니다. 제주도 철도가 없어도 공항보다는 더 그게 나을 거고 또 하나 그런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산 쪽이가 아니고 현덕교 위원장님 고향이 조천은 함덕 쪽이죠. 거기에다가 제2공항 짓고 함덕 해수욕장 메꾸고 그 서호봉도 없애고 그 지역 일대를 그렇게 만들면 제2공항 그쪽에 세우겠습니까? 네, 현덕 위원장님 자연스럽게 답변하셔야겠네요. 꼭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함덕은 제주시에서 약 15km 거리니까 거기에 또 공항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뭐 말이 안 되겠죠. 예,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섬이라는 특성을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연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나아가서 철도 이런 것들은 제주 지역의 100년 대계를 앞으로 내다보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제주도를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제주도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급하게 달려왔네요. 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위원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폐기물 제로 탄소 중립 환경산업 육성 공약입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하수도의 문제, 상수도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 생활 폐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만도 약 20만 톤 정도의 지하수가 상수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하수가 바다로 방류가 돼서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생태계 가치를 제주 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제로의 정책 그리고 지하수 보존을 위한 물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탄소 제로 사회를 위한 선도 지역으로서 제주도를 키워나가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폐기물 제로 탄소 중립 환경산업 육성입니다. 자, 고경실 위원장님. 저는 이 대선이나 정치 구호가 선거 때마다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미 다 뭐 우리 문 위원장님도 뭐 도의장을 하셔서 잘 알겠지만 다 아마 그 연설문에 있었던 얘기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동북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쓰레기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비닐을 가져가면 그거를 석유로 만드는 그 공장이 그걸 석유를 만들어도 팔 데가 없어가지고 문제고 또 이 재활용을 해놓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소화를 하지 못해서 문제고 또 사들이는 것도 그 기업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들이지 못해서 문제고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쓰레기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하나만이라도 좀 해보자 이겁니다. 국가에서 그런 산업을 하나 지원을 해서 어느 거점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거기 손실 보전금을 네. 좀 해줘가지고 마무리해 주시죠. 그 운영을 하게 한다면 이게 조금이라도 접근로가 되는데 그냥 미사여구처럼 나열만 되다 보니까 이게 예, 고맙습니다. 과연 실천이 될 건가 하는 게 걱정입니다. 자, 고병수 위원장님.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재생에너지 100%를 강조하고 있으신데 저는 지금 지난 시기 제주도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탄소 없는 섬을 주장할 때 전기차는 1등인데 과연 제주도에 탄소가 줄어들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평가를 좀 물어보고 싶고 제 생각은 가장 문제가 탄소 저장 장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이 원자력 핵발전소를 아마 줄이는 정책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죠. 핵발전소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다음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그 재생에너지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현덕규 위원장님 차례입니다. 예, 이번 공약은 제주도에서 경제 활동, 특히 이제 제주도의 주된 산업이 이제 관광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대한 부하가 큽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이고. 다만 이제 그 너무 이제 구호성, 폐기물 제로 이런 얘기들은 조금 좀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제주 지역의 이 재생 산업이 그 재활용용품 재생 산업에 대한 지금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좀 키워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도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환경기여금을 도입하고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거점 도시를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대림 위원장님이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죠. 다분히 폐기물 제로라는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이게 최종 목표치지만 구호성인 부분 인정하지만 염두에 두고 다가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북의 그 순환자원 클러스터에 대해서 전폭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두의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도 직접 저희 총괄선대본부장이 이낙연 총리께서 방문을 하셨거든요. 빠른 치유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사실 잉여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간헐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련해서 나오는 게 소형 원전 SMR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지금 갖고 있는 핵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좀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건 다음 답변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씩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실 위원장님. 그 쓰레기 폐기물 제로라는 게 구성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이미 제로 시대를 가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가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제로는 반드시 앞으로 실천돼야 될 과제라고 저는 봐서 이런 부분은 어느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반드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실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 아까처럼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산업이라는 거를 국가정부에서 얼마나 지원될 것이냐. 그거를 체계적으로 네, 마무리해 주시죠. 리사이클링 운동이라든가 순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제주의 재정적 여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성을 가지고 공약이 더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네, 고병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 기후위기에서 재생에너지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실현할지 제주도에서 그 얘기를 좀 묻고 싶은데 노후화력발전소하고 아까 원자력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저는 그것만 좀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헌덕규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나겠습니다. 현 위원장님. 예, 그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간헐성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특히나 그 풍력에 의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지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해상으로 나가고 있죠. 해상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서 해수를 분리하면 수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소와 다른 부산물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수소 경제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전력 저장 장치 ESS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쓸 수 있는 어떤 그 네, 마무리해 모범이 주시죠. 필요한데 제2공항 배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스마트 도시에 그 신재생 에너지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거점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네, 게 안철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자, 문대림 위원장님 최종 답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현재는 저장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ESS 장치마다 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ESS 장치가 워낙 고가여서 경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남는 전력을 가지고 밤에 물분해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들을 산업적으로 돕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환경 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과 관련해서는 70년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지 당장 줄여나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형 원전에 대해서 미국이 접근하고 있고 빌 게이츠가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탄소 중립적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제주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분이 숨 쉴 틈도 없이 열심히 달려오셔가지고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2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요. 어떤 거냐면 오늘 제주 공약 중에 상당 대선 후보의 제주 공약 중에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공약을 하나씩 잡으셔가지고 2분 정도씩 그걸 좀 비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 위원장님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네. 도민 여러분, 지금 각 당 후보들의 공약을 뭐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잡혔을 겁니다. 도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부가 발의한 그런 계획, 제주 제2공항을
밀어붙이거나 강행하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고 지금 이재명 후보이고 안철수 후보입니다.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강행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제2의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제주도민 실정에 맞지도 않고 제주 환경에 맞지도 않고 말로는 제주 환경을 지키고 그걸 가지고 관광을 한다, 어떻게 산업성을 만들어낸다, 관광청을 만든다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땅 파고 나무 베고 곧작을 없애고 우리 지속 가능한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은 이 제주도를 가지고 관광산업 못 해먹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철학을 가져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진정성과 철학을 가지고 제주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후보가 바로 저희 정의당 심상정 후보라고 생각하고 관광,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가지고 그다음 생태 관광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JDC나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고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 주고 땅 파고 하면 쉽거든요. 그리고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그런 제주 관광의 미래를 밝히고 환경을 지키는 그런 아마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는 공약을 만들어내고 저희 심상정 후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제주도를 무시하지 않는 정치, 그런 정치인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청자들한테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 나중에 30초씩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제는 대선 후보 제주 공약 중에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간, 비판할 수 있는 시간을 2분씩 드리는 겁니다. 자, 현덕기 위원장님. 예, 뭐 사실 우리 고병수 위원장님이 그 안철수 후보 공약을 중에 그 제2공항 관련된 부분을 많이 공격하셨는데 그 반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백지화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가 우리가 언론에서는 전국적으로 아주 이제 뭔가 핫한 지역, 뭔가 잘 돌아가는 지역인 것처럼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득을 보면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일자리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지금의 세대보다 어쩌면 제주도가 이대로 가면은 다음 세대는 더 선배 세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소득 이런 그 낙후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모든 이런 그 관광에 대한 인프라, 접근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백지화 시켜가지고 정말 듣기 좋은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를 한다면 과연 제주도가 뭘 먹고 살고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제주도 공항을 가보십시오. 청사 안에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활주로도 많고 좀 더 쾌적한 관광, 그걸 통해서 여유 있는 관광, 그 속에서 질적인 관광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이대로 가다면 제주도는 2류, 3류 관광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되고 나면 더더욱이나 해외 관광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시대에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쾌적한 관광지가 되려면 지금의 인프라는 더욱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대림 위원장님께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고경실 위원장님께서 항만과 관련 말씀 주시면서 중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는 거의 반중 정책을 일상적으로 이제 쓰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크루즈 관광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가집니다. 지금 이제 현덕기 위원장님께도 똑같이 말씀드리면 신항만 자체가 여객 선석과 크루즈 선석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루즈 선석의 문제가 장래가 어둡기 때문에 예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항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크루즈 선석이 비전이 없어서 당장에 비전이 없어서 이후에 중국의 한 98%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다 보면 예타가 안 나올 것이다. 그럼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고민하고 민주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신항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건입동과 일도지구를 관통하는 송유관 이게 도심 안전에 엄청나게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SK 저유소가 이후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상황이 변동이 있었을 때 도심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해양시설들을 항만 안으로 담아 넣어야 된다. 이런 논리 등을 가지고 그 신항의 예타를 통과시켜내고 결국 우리의 물류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지
크루즈 선성만을 얘기하면서 중국 크루즈 관광만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돌파하려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고경실 위원장님께도 2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요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중국 뭐 크루즈를 중국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크루즈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중국에 대한 얘기는 안보 면에서는 중국을 이렇게 뭐 연동되거든요. 예, 그렇긴 하지만 경제 협력적 관계는 긴밀하게 가겠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 안보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보고 저는 우리 제주가 관광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태 관광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주가 발전하고 제주가 21세기를 살면서 인문 자원이 만들어지고 그 인문 자원과 생태 자원이 조화를 이루면서 제주 관광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비전을 만들어 가야지 그냥 자연 관광만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제주 가만히 있어도 제주 자연 생태가 조금씩 훼손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빼버리고 친환경 이미 도청에서 뭐 누차에 걸쳐서 발표했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그냥 공약 입내하고 이렇게 내거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뭔가 제주도를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성당 하나 때문에도 굉장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갑니다. 생태 관광이 아니고 도심 관광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인문 자원을 갖다 놓고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방안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뭐 환경 문제라든가 공항 문제라든가 그 우리가 강정 해군 기지만 만들 때만 하더라도 크루즈 선박이 들어갈 거라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녔습니까? 그런데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뒷받침되면서 나는 크루즈 선박이 움직여줘야만 도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 오늘 토론하시라고 좀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현덕규 위원장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선거는 항상 시대적 과제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의 모색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는 선진국으로의 안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열정을 이끌어내고 때로는 희생과 인내를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지도자로서는 그런 과학과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높은 도덕적 기준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가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안철수 후보 많이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엔 문대림 위원장님 역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에너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위기 시대에는 훈련된 분, 검증된 분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실력이 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냈었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9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선된과 동시에 50조의 긴급 추경 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동원해서 코로나 손실을 보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50조를 발행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제도 경제고 답도 경제입니다. 경제하면 이재명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위기극복의 총사령관 이재명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고경실 위원장님 역시 1분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상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어떤 인재를 선출할 것이냐가 우리의 삶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님 보십시오. 법인카드를 자기 개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당당히 싸우면서 국가의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후보가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공정의 아이콘으로 부각된 이유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다수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높이 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미래를 어떤 분에게 맡겨야 될지 다시 한번 촘촘히 생각해보고 이런 3월 9일, 다가오는 3월 9일에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수 위원장님. 예. 저는 이번에 뉴스에서 제주대학교 그 건설 사고를 봤습니다. 한 명이 돌아가셨죠.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정의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하게 하자 하니까는 민주당에서 반대했습니다. 완화시켰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 그럴 수 있을까요?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땐 잘했습니다. 그 이상은 민주당의 몫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그걸 못할 것입니다. 바로 정의당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 것입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은 이제까지 우리가 1등, 2등 정당에만 표를 몰아줬었지만 이 정의당은 소금 같은 정당입니다. 작지만 심상정 후보에게 준 표는 결코 사표나 헛된 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제주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분 모두 미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출연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유권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열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